써서 해라. 너무 춥지 않니? 너무 춥지 않아? 아, 추워 죽겠어. 애들이 오늘 흥미로 눕는다고 했는데 저번 시간 숙제가 29페이지까지 숙제였지? 28페이지 빼고 24페이지? 24페이지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 148이요. 148 또? 없습니까? 148번 보자. 다음 식이 나와 있는데, 와우, 11차식이네. 11차. x의 11승 해가지고 뒤에 나누는 게 이제 3차식으로 나누는 상황이다. 나머지 rx를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를 이제 x 3승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건데, 사실 이제 우리가 시간만 많으면 이렇게 써가지고 직접 이거 나눠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rx를 구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무식한 거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가 이렇게 생긴다는 건데, 여기 이제 우리가 수치대입법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개수 비교를 접근을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수치대입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잖아. x로 이렇게 묶어주고 x 마이너스 1이랑 x 플러스 1이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묶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여기가 3차니까 여기 이제 rx가 2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야, 그지? 그럼 이제 2차식을 만약에 내가 설정을 한다고 하면은 a의 x 제곱에 더하기 bx에 플러스 c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1을 때려 넣으면 이게 없어지고 여기 1 들어가고, 여기 이제 0 넣으면은 0 없어지고 0 들어가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싹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숫자가 다 나와 있으니까 0이랑 1이랑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이게 어쨌든 다 이제 처리가 되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일단 문제를 해결하면 되고, 일단 풀이를 일단 적어볼게. 여기 0을 이렇게 넣자. 여기 0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지, 그지? 여기 0 들어가면 c잖아. c 값이 마이너스 1이었다. 첫 번째 식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1 넣어주면 여기 1 들어가면 1, 1, 1, 1이니까 빵이지, 그지? 그래서 여기도 1 넣으면 빵 되는 거니까 0 써주고, 0 써주고, 여기 1 들어가면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빵 되는 거, 마이너스 1 들어가면은 이거 마이너스 1이고 이 플러스 1이잖아. 이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만 남게 되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들어가면은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써지겠다. 이게 나왔으니까 이 c를 다 정리할 수가 있잖아. 그럼 a, b로 된 식 두 개 나오는 거니까 이거 이제 연립해주면 돼. c 값을 다 마이너스 1로 바꾸자. 두 개 이렇게 더해볼까? 더해버리면 이게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되고, 둘 더하면 2a잖아? 이 둘 더하면 마이너스 2지. 그래서 a 값이 일단 0이었다 이렇게 잡아주고, a가 0이었다라고 했으니까 b 값이 1이 돼야겠지, 이제. b 값이 1로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제일 일반적인 풀이지. rx가 어쨌든 a, b, c부터 결정이 됐으니까 마지막에 r3 구하라고 문제잖아. 3 넣어주면 이제 정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이건 수치대입적인 거고,
있잖아. x제곱 마이너스 1 qx 이렇게 적어도 아무 상관없지, 그지? 어차피 이거 두 개를 그냥 합쳐서 적은 거에 불과한 거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유형 9번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147도 그렇고 149번도 비스무리하게 그랬을 텐데 어쨌든 간에 뭔가 1차식, 2차식에 대한 단서를 주고 마지막에 3차식에 대한 단서를 묻는 식으로 문제 진행이 됐을 텐데 얘는 그냥 3차식으로 바로 나눈다라고 하고 RX를 구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지? 사실 여기 단서가 좀 들어있거든? 어떤 단서가 들어있냐면 내가 이거를 리니어로 쪼개서 생각을 하면 돼. 첫 번째로는 얘를 x로 나눴을 때 어떤 몫이 형성이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냥 내가 x로 한번 나눠보는 거야. 왜냐면 왼쪽 식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여러분들 x로 나누면 나머지가 상수로 이렇게 생기겠지, 그지? 근데 그 상수값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1이라고 일단 대답할 수 있는 거 맞나? 그지? 요거를 x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잖아. 왜냐면 0 때려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요 x제곱 마이너스 1 있지. 얘로 한번 나눠보는 건데 q2x라고 할게. 그럼 이제 여기 형성되는 게 1차식이 형성이 될 거 아니야. 1차식 이하가. 내가 rx라고 쓸 거야. 겹치니까 이거 r1, 이거 r2 이렇게 일단 한번 써보면 뭐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야.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우리 이제 뒤에 인수분해를 제대로 하겠지만 얘네 둘이 x 구승을 공통인수로 가지고 있잖아. 여기 x 구승으로 이렇게 묶고 x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게 보일 수가 있지, 그지? x 7승 마이너스 1 아니다. 안 되겠다. 선생님이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는 줄 알았어.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서 7대1으로 문제 푸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넘어가서 26페이지 155번. 155번 또 27페이지도 같이 질문해 있습니다. 155번 보자. 155번 보면은 fx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그때의 몫을 qx라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가 x 플러스 7이다.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qx를 다시 한번 나누겠다는 그런 문제인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걸 여러분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정리 한번 해줄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지금 보면 여기 qx를 다시 나누겠다라고 하는데 뭘로 나누냐면은 x-1로 이렇게 나누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이제 또 다른 몫이 하나 생길 거니까 q 다시 x라고 설정을 할게. 나머지가 2라고 얘기하지, 그지?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야. 이걸 같은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q에다가 1을 넣었더니 2가 되었다라는 말과도 어차피 같은 말인 거지, 그지?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문제를 보니까 fx를 x 3승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fx를 같은 식이야. x 3승 마이너스 1로 나눌 건데 그때 몫이 형성이 될 때는 또 모르잖아. q2x라고 할게. 이렇게 쓰고 뒤에 이제 rx가 형성이 되는데 이 rx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지금 나오는 거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rx를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수치 대입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야 돼. 내가 qx라는 놈에 대한 단서가 q1은 2니까 여기에다 그냥 1을 한번 딱 때려 넣어볼 수가 있겠지. 그렇지 않니? 1을 딱 때려 넣고 나오는 값을 관찰을 하고 여기도 그럼 1을 때려 넣고 나오는 값을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건 R1이 뭔지는 알게 되겠지, 그치? 근데 중요한 건 RX에 대한 단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문제풀이가 좀 진행되면 안 되는 거지. 하고 싶은 얘기는 얘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이 QX가 이렇게 나타내어지니까 이걸 그대로 여기에 대입이 되면 어떻게 식 변형이 될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겠지. 식을 요 밑에다 한번 써볼게.
fx 이렇게 된 거고 요게 여기 지금 들어가는 거야.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요 그대로 있는 거고 qx를 써줄 건데 요거 여기 나눠서 쓸게. x 마이너스 1에다가 q 다시 x에다가 플러스 2라고 하게 여기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지? 플러스 2x 플러스 7 이렇게 쓴 거지. 선생님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도 그랬잖아. 얘를 요렇게 해가지고 풀어서 식을 한번 써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풀어서 식을 한번 써보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써지고 x 마이너스 1 여기 q 다시 x 플러스 써주고요. 2랑 얘가 만나니까 2에다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2x 플러스 7 뭐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되지, 그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몫을 다시 한번 누군가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이 나누는 값과 원래 있었던 나눴던 놈 있잖아. 얘네 둘을 접합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어. 보면은 이렇게 식을 관찰을 해보면 이렇게 둘이 접합된 게 여러분들이 관찰이 되거든? 이걸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3차식으로 이 fx를 나눴더니 그때의 몫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써지는 거고 그때의 나머지가 얘다. 뭐 이런 뜻이지 지금. 얘를 해석을 해보면. 근데 이제 보니까 얘가 이제 여러분들 곱셈공식으로 알고 있잖아. 얘가 x 3승의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얘가 x 3승의 마이너스 1. x 3승의 마이너스 1인 거지.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게 x 3승 마이너스 1로 fx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냐? fx를 x 3승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냐 이렇게 했으니까 얘가 rx가 된다라고 정답을 내리면 되겠지, 그치? 구하는 게 이제 rx를 그대로 써주고 이제 마이너스 3 마지막에 대입해주면 되잖아.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정답이 되는 거지, 그치? 요거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이제 이 얘기는 다음부터 이제 딱히 안 하는 걸로. 어떤 fx가 있어. 근데 얘가 2차식으로 나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럼 그때 이제 몫이 형성이 될 거고 여기 몇 차식인가 하면 어쨌든 1차식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fx가 있고 요 놈을 다시 이번에는 x-알파라는 1차식으로 나눈 건데 그때 몫이 다를 거니까 q2x라고 쓸 거고 여기 형성되는 건 어떤 상수 같은 게 하나 여기 형성이 되겠지. 근데 이러고 나서 나한테 묻는 게 fx를 갑자기 얘랑 얘를 곱한 거 있지. 2차식 여기 x-알파 이 둘이 곱하는 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또 형성이 될 거고 나머지가 형성이 될 거라는 거야.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일반적이거든. 다시 봐봐. 2차식으로 나눈 거에 대한 단서를 줘. 어떤 1차식으로 나눈 거에 대한 단서를 줘. 그리고 갑자기 뭘 묻냐면 이 둘이 합쳐진 3차식으로 나눈 거에 대한 뒤에 나머지 정보를 물어보는 거야. 이런 문제가 굉장히 흔한 문제란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얘랑 얘가 둘이 이렇게 접합되어 있지. 3차식 안에서 같이 접합이 되어 있잖아. 이럴 때 방금 전에 이용했던 기술을 그대로 활용하면 좋다는 거거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이 맨 처음에 존재했던 2차식 옆에 있는 q1x 있잖아. 얘를 x-알파로 나눠보는 거야. x-알파로 나눠보는 거야. 식을 써보면 x-알파로 얘를 나눌 거고 그때 이제 몫이 뭔가 형성이 될 건데 모르니까 q9x라고 쓰고 여기에 이제 나머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지. 나머지가 형성이 되겠지. 이 나머지를 r로 쓰지 말고 k라고 설정을 한번 해볼게. 그럼 요 q1x 자리에 이게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요 식을 여기다 한번 적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2차식이랑 얘랑 만나게 되겠지. 그냥 x-알파에다가 q4x에다가 그 다음에 요 2차식이랑 요 k랑 다시 만나게 되잖아. k랑 만나고 여기 2차식 하고 이제 남아있는 발언 x를 여기다 적어주는 거지.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이 식과 이 식이 정확히 똑같은 식이 된다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고, 접합이 되었으니까 요 놈과 정확히 이제 일치되지, 그지? 일치되고, 여기는 Q4X랑 Q3X는 정확히 똑같다라고 판단하면 되고, 여기는 RX랑 여기 있는 게 또 정확히 똑같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QX를 다시 한번 나누는 걸 3차식의 나눗셈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지. 한번 이렇게 끄적여봐. 됐고 넘어가서 29페이지. 29페이지에 질문 있나? 없으면 뒤로 넘어가서 인수분해로 넘어갑시다. 인수분해 파트는 기왕이면 오늘 좀 끝내려고 하는데 한 시간 안에 될지는 잘 모르겠어. 왜냐면 인수분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 몇 번 해봐가지고 알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거거든. 그래서 인수분해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좀 얘기해 줄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먼저 얘기해야겠다. 인수분해라는 건 어떤 식을 어떤 항과 항의 이렇게 곱들로 나타내는 걸 인수분해라고 하지, 그지? 어떤 항이 이렇게 곱해지는 걸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나머지 정리랑 조금 연관을 시키면 결국 얘를 0 만들고 얘를 0 만들고 얘를 0 만들어서 뒤에 남아있는 상수가 없다라는 거니까 나머지가 0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나머지가 0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얘를 내가 x-1이랑 x-2랑 x-3으로 인수분해에 성공을 한 거야. 인수분해에 성공을 한 거야. 이 말은 여러분들 이 뒤에 어떤 상수로서의 나머지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없는 거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인수분해가 성공된 형태는 뒤에 나머지가 없는 형태다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다라는 거지. 알겠지? 그렇게 일단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해도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원칙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는 공통인수로 묶는다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원래 알던 얘기 아니야? 원래 알던 얘기? 뭐 이런 거야. AC랑 A, B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지, 그지? 이럴 때 얘를 인수분해를 하려면 AC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인수랑 AB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인수로 얘를 식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C-B로 이렇게 묶이겠지? 어떤 항과 어떤 항의 곱으로 나타내졌으니까 인수분해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기본적인 인수분해의 국룰은 공통인수도 묶는다가 일단 기본 시작이라는 거지, 그치? 두 번째, 우리가 이 단원에서의 첫 번째 단원에서 공부를 했던 게 곱셈 공식이잖아, 그치?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게 될 거고, 그때 곱셈 공식을 하면서 설명하지 않은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런 거지. x 3승에 뭐 마이너스 1 이게 대표적인 건데 얘를 인수분해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마이너스잖아. x-1을 똑같이 이렇게 따라와. 이렇게 따라오지. 그 다음에 뒤에 식을 쓰는 게 이거 제곱, 얘네 둘이 곱한 거, 근데 플러스로 얘 혼자 제곱된 거,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거든. 곱셈공식 시험 볼 때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x 3승에 플러스 1이라고 되잖아. 여기 플러스잖아. 여기 플러스 따라와. 그 다음에 써지는 게 거의 똑같거든? 똑같은데 x 제곱 써지고 여기 플러스 1 써지는 게 똑같은데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좀 외워줘야 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둘을 제외한 나머지는 앞에 곱셈공식에서 뭐 공부했던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고 적용시키는 것만 한번 해보면 돼. 그 다음에 곱셈공식 있고 오케이. 세 번째는 치환이야. 치환을 하는 경우는 정해져 있는데 공통인 부분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예시를 한번 들어주면 뭐 이런 거야. x-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뭐 x-2에다가 마이너스 2라고 적혀있는 애를 인수분해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생각을 해보면 얘를 싹 다 풀어가지고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겠지, 그지? 싹 다 풀어서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지만 x-2랑 여기 x-2가 공통인 부분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면은 얘를 특정 문자로 치환을 해서 식을 관찰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야. 치환을 해서 관찰을 한번 해보면 t 제곱에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2라고 써지니까 얘가 이제 관찰하기가 훨씬 편하지, 그지? 인수분해 한번 해주면 t 마이너스 2에다가 t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 t가 원래 x-2였다라는 사실만 기억을 해서 다시 x-1을 t 자리에 넣어주게 되면 얘는 x-4라고 쓰면 되고 x-2가 들어가면 x-1이라고 쓰면 이렇게 이제 간편하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치환에 대한 이야기다. 어쨌든 치환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는 공통 부분이 뭔가 발견이 되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 다음 일로 올게. 네 번째는 이런 꼴이라고 하자. 무언가가 또 이렇게 4제곱이 되어 있고 무언가가 제곱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어떤 상수항이 있는 형태, 뭐 이런 형태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게 어떤 형태냐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짝수차 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즉 4차라는 것도 여러분들 짝수잖아, 그지? 그 다음 2차라는 것도 어차피 짝수잖아. 상수항은 영승이거든, 영승.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다 짝수인 거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런 식이 있을 텐데 이런 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두 가지로 나뉘어.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치환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합차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요건 선생님이 설명을 좀 일단 해줘야 돼. 직접 보고 해줘야 돼.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케이스 분류를 해두면 돼. 공통인수를 묻는다라는 건 그냥 기본이야, 기본. 인수분해의 그냥 기본 같은 거고 첫 번째는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그다음 치환을 활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 식이 짝수차수로만 구성이 된 경우에는 또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일단 카테고리 좀 분류를 해가지고 다섯 번째는 조립제법을 활용할 수가 있어. 조립제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조금 정해져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보통 3차식이거나 4차식일 때 조립제법을 활용해서 인수분해를 한다. 이런 이제 경우를 좀 구분을 해서 마지막 6번인데 사실 6번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웬만한 인수분해를 다 잘 할 수가 있거든. 6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미지수가 좀 여러 개일 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그게 아니면은 앞에 있었던 1, 2, 3, 4, 5가 해결이 안 될 때 1, 2, 3, 4, 5로 뭔가 인수분해가 해결이 안 될 때라고 생각하면 돼. 하는 방법은 간단해. 차수가 가장 낮은 놈이 있을 거야. 그 문자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면 돼. 내림차순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만약에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가 만약에 x였다면 그 차수가 만약에 x제곱이었다면 x제곱, x 상수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 내림차순의 룰이 어떻게 되냐면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다 상수 취급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크게 분류하는 게 6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이 6가지를 가지고 일단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지금은 이제 케이스가 다 정해져 있지만 어떤 식을 봤을 때 내가 지금 2번으로 가야겠다, 3번으로 가야겠다, 몇 번으로 가야겠다라는 그 상황 파악하는 연습을 좀 잘 해줘야 돼. 거기 33페이지 이게 다거든. 인수분해가 이게 다야. 33페이지에 그 인수분해 191번 문제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191번 보면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더하기 xy 되어 있는데 가장 베이직한 걸 일단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거거든. 공통인 부분으로 묶자라는 거야. 그래서 공통인 부분으로 한번 묶어보면 x랑 x가 서로 공통적으로 있지. 그렇게 묶어볼 수 있겠지. 그러면 x를 이렇게 묶어주고 남아있는 숫자를 써주면 y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얘네들 썼으니까 남아있는 게 1 마이너스 y지. 이렇게 쓸게. 마이너스에 y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지. 공통인수로 묶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 공통인수가 또 발견이 되잖아. y 마이너스랑 y 마이너스 1 그러면 다시 y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묶어서 x랑 1이 남아있는 거니까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인수 분해를 해준다는 거죠. 공통인수를 발견해서 묶어준다. 뭐 이게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에 선생님이 6번을 한번 녹여볼게. 6번은 다시 관찰을 해봐. x랑 y 어쨌든 미지수가 있잖아, 그지? 근데 그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애라고 했는데 x도 1차고 y도 1차지, 그지? 둘 다 차수가 똑같을 때에는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기준점을 만약에 y로 잡는다고 쳐봐. 그러면 y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수 취급을 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되겠지, 그지? y가 지금 차수가 제일 높은 게 y 1차잖아, 그지? y 1차랑 묶여있는 게 마이너스 1이랑 x가 있으니까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지. 마지막 내림차순 1차 다음이 상수잖아. 상수항에 있는 게 얘 말고 1 마이너스 x지. 그래서 1 마이너스 x다. 하면 어쨌든 y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거야, 그지?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인수가 발견이 되니까 x 마이너스 1 묶어주고 y랑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y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지, 그지? 어쨌든 1번으로도 6번으로 둘 다 해결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92번 봅시다. 192번 보면은 AC 마이너스 BD 마이너스 AD 플러스 BC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6번 과정을 녹여봐도 괜찮고 일단 1번으로 한번 해보자. 공통인수를 발견해야 되는데 얘랑 얘는 공통인수가 발견이 안 되잖아, 그지? 얘랑 얘를 보면은 일단 A가 발견이 되지, 그지? A로 한번 묶어볼게. A로 묶으면 A에 C-D라고 일단 묶어줄 거고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부상도 공통인수가 발견되는 거 생각을 해보면 B랑 B가 공통인수로 발견이 되니까 B로 묶어줄게. B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D고 C니까 C-D라고 쓰고 이렇게 플러스라고 쓰면 되겠지, 그지? 둘을 묶어주는 거니까 C-D가 다시 한번 공통인수, 다시 한번 공통인수. 그래서 A 플러스 B 묶어주고 C-D가 공통인수다.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성공했다. 생각해주면 되겠지. 가장 베이직한 공통인수도 놓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3번 봅시다. 193번. 곱셈 공식을 인수분해하는 룰은 정해져 있어. 4x제곱 더하기 20xy에 플러스 25y제곱 이렇게 되어 있지, 그치? 딱 보더라도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겠다는 느낌이 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접근을 이렇게 하지. 4x제곱이라는 건 사실 2x라는 놈을 뭔가 제곱하면 나오는 숫자잖아, 그치? 25y제곱이라는 건 어쨌든 5y를 기반으로 해서 제곱을 해야 나오는 숫자지, 그치? 가운데 있는 놈을 보니까 20xy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20xy를 얘랑 얘로 만들어내려면 2x 붙고 여기 5y 붙는데 20이 맞춰지려면 2가 이렇게 붙어야 되지, 그치? 요것만 생각을 해주더라도 요거에 대한 여기 계수 2를 확인하면 여기 계수 2를 확인을 하면 어쨌든 a 제곱에다가 2ab에다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지금 얘기잖아, 그치?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요걸 써주면 이 a 역할을 하는 게 2x고 b 역할을 하는 게 5y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2x 플러스 5y의 전체 제곱 이 말이 어쨌든 2x랑 5y 여기 두 개가 있다는 거잖아. 인수분해가 된 거지, 그치? 곱의 형태로 나타냈으니까. 그래서 193번 같은 경우는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인수분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94번 봅시다. 194번 보면 64x 제곱에 마이너스 9y 제곱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 있는 64x제곱이라는 건 사실 8x가 제곱되었고 9y제곱이라는 건 3y가 뭔가 제곱되었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지? 그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얘 제곱인데 마이너스가 있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형태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지? 합차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지. 인수분해 해보면 얘에서 얘를 더해주자. 8x 플러스 3y 하나랑 얘에서 얘를 빼주자. 8x 마이너스 3y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겠지. 합차 공식을 통해서 곱셈공식을 통해서 인수분해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195번 봅시다. 195번 보면은 2x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얘가 제곱되었고 얘가 제곱되었다라는 생각만 하면은 앞에 있었던 얘랑 똑같은 형태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지? 합차 공식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면 되니까 얘에서 얘를 더한 거 하나 써줄 거야. 그러면 3x라고 쓸 거고 여기서 요거 빼준 거 하나 쓸 거야. 그럼 x에다가 플러스 y라고 쓰겠지. 그래서 x 플러스 y가 아니라 플러스 2y지. 여기서 요거를 뺀 거를 써준 거야. 합차 공식 어쨌든 사용해서 인수분해 했다. 196번 봅시다.